그러면 텐서플로우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개략적인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텐서플로우 1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텐서플로우 2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1과 텐서플로우 2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실제 강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 1은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단계, 이 모델링을 하는 단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델링 단계 그렇게 이야기하고, 텐서플로우에서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그러니까 계산하는 그 그래프 흐름을 설계하는 단계다.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작성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먼저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이 단계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텐서플로우 2는 모델링을 하는 단계와 실행 단계에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레고 블록처럼 각각의 그 모델링 계층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모형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모델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 1하고 2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텐서플로우 2에 관한 책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강의 첫 동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텐서플로우 1을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뉴럴 인공신경망을 어떻게 구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신경망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텐서플로우 1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인공신경망에 대한 이해가 좀 쌓이면, 다른 말로 하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이해도가 생기면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2를 이제 가지고 이제 훨씬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델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개에 대한 그 강의 자료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꾸로 말하면 지금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개에 대한 강의 자료 파워포인트 파일은 잠깐 건너뛰고, 그러면 텐서플로우 1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자료 앞부분에 있는 이 모델링에 대한 거는 이제 건너뛰고 뒷부분에 있는 텐서플로우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 텐서플로우라는 것은 텐서들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텐서의 플로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텐서플로우는 우리가 어떤 계산 과정을 뭘로 표현하느냐 그러면 전부 다 텐서로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텐서가 뭐냐 그러면 이게 다름 아닌 매트릭스입니다. 행렬인 겁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우리가 행렬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행렬은 다른 말로 하면 2차원 배열, two dimensional 어레이를 이제 2차원 행렬이라 그러는데, 요 아래 있는 것처럼 행과
이걸 이제 행이라 그러죠. 이 각각의 가로축.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을 뭐라 그러죠? 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열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이제 매트릭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매트릭스라 그러면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텐서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이제 그래프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뭐 A라는 텐스가 있고 B라는 텐스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다시 C가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거를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C라는 행렬이 A 매트릭스하고 B 매트릭스를 곱한 거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식은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에서는 어떻게 이제 쓰느냐 그러면 C는 여기 있는 것처럼 TF, 그러니까 TF가 이제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다 쓰면 이제 귀찮으니까 임포트 할 때 뭐 좀 이따가 우리가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아니면 지금 먼저 볼까요? 여기 이제 예제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것처럼 import TensorFlow as TF, 그러니까 TensorFlow라고 다 타이핑하기가 귀찮으니까 그걸 이제 TF라는 이제 약어를 써서 이제 우리가 임포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통상 TensorFlow는 TF라는 약어로 써서 이제 임포트를 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보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게으르죠. 조금 더 타이핑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C가 A 곱하기 B다. 그러면 C는 TF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에서 MAT, MUL 이제 매트릭스 곱셈을 하는 텐서플로우의 이제 함수입니다. 그러고 그 함수의 인자로서 A하고 B를 이제 집어넣으면 C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매트릭스 계산을 계속 굉장히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 매트릭스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잠깐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계산은 A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으면 A의 첫 번째 행이랑 B의 첫 번째 열을 이제 곱해서, 그럼 어떻게 곱하냐면 A의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원소하고 B의 첫 번째 열의 첫 번째 원소를 같이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1은 1이 되겠죠. 그러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는 10 곱하기 2는 20이 되겠죠. 그럼 그걸 더합니다. 1 더하기 20 하면 21이 되죠. 그럼 이것을 어디다가 쓰는 거죠? C의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C에서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이 되느냐 하는 것은 곱셈하는 A 매트릭스의 몇 번째 행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트릭스인 B 매트릭스의 몇 번째 열이랑 같이 이제 곱셈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행과 열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은 동일하게 여기에 첫 번째 행이랑 두 번째 열 하는데 값이 이 숫자가 똑같으니까 다 같이 2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이랑 첫 번째 열은 여기서 곱셈을 하면 2하고 1이 곱해져서 얼마가 되죠? 2가 되고, 그 다음에 20하고 그 다음 20하고 2가 곱해져서 40이 되고, 그게 더해지니까 여기에 4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과 열을 이제 곱해서 매트릭스의 곱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텐서플로우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모든 과정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A 매트릭스하고 B 매트릭스가 곱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A 매트릭스에 있는 행에 있는 원소의 개수, 이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가 2개죠. 행에 있는 원소의 개수하고 B 행렬에 있는 열에 있는 원소의 개수, 여기도 몇 개죠? 2개가 서로 개수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 곱하기 B는 C가 되는데, 만약 우리가 바꿔서 쓰면은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C가 텐서플로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가지고 BA 이렇게 쓰면 A 곱하기 B가 C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칙 연산에서는 A 곱하기 B가 C면 교환 법칙에 의해서 B 곱하기 A도 C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이 6이면 3 곱하기 2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매트릭스의 곱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 곱하기 A가 되면 B의 첫 번째 행 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럼 B의 첫 번째 행이 원소가 몇 개입니까? 첫 번째 행의 원소가 3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첫 번째 열은 원소가 몇 개입니까?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B 곱하기 A로 만들어진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행이 2개가 되고 열이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왜냐 그러면 B는 행이 2개가 있고 A는 열이 2개가 있으니까 만들어지는 매트릭스는 행이 2개고 열이 2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곱셈을 하면은 1 곱하기 1은 1이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첫 번째 행하고 첫 번째 열은 값이 이제 6이 되겠죠. 그러면 B의 첫 번째 행하고 A의 두 번째 열하고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60이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두 번째 행이랑 A의 첫 번째 열이랑 곱하면 2, 4, 6 해서 얼마가 되죠? 1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20이 되고,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는 거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A 곱하기 B 한 것하고 텐서플로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B 곱하기 A 한 거하고는 서로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뭐 B 곱하기 A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되고 B가 여기에 열이 하나 더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A 곱하기 B는 우리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행이 3개이고 열이 몇 개가 됩니까? A 곱하기 B는 행이 3개이고 열이 4개인 그런 이제 행열이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B 곱하기 A는 이 경우에는 계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B는 행의 원소가 4개이고 A는 행의 원소가 3개니까 B 곱하기 A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원소의 개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차이점을 두고 항상 매트릭스 계산을 할 때는 뭐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행열에 행의 개수가 몇 개이고 열의 개수가 몇 개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행열의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A 매트릭스는
차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행이 3개이고 열이 4개이고 B 매트릭스는 행이 2개이고 여기에 이제 열이 하나 추가됐다고 그러면 잘못 이야기했네요. A 매트릭스는 행이 3개이고 열이 2개이고요. B 매트릭스는 행이 2개이고 열이 4개인 이런 차원의 그 행열의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항상 염두에 두고 행열을 처리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의 개수나 열의 개수가 잘 맞지 않으면 계산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좀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곱셈은처럼 원소끼리 곱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원소끼리 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텐스플로의 그냥 멀티플라이, 매트릭스 멀티플라이가 아니라 그냥 곱셈을 하면 이 경우에는 이 곱셈을 하는 그 원소 행렬들이 행의 수와 열의 수가 서로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A 매트릭스가 1, 10, 2, 20 이렇게 되고 B 매트릭스가 3, 30, 4, 40 이렇게 되면 이 두 매트릭스의 텐스플로에서 일반적인 그냥 멀티플라이를 하면 그래서 이제 앞에 게 첫 번째 원소고 뒤에 게 두 번째 원소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각각의 원소를 곱한 값이 만들어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행렬은 당연히 행이 몇 개죠? 이 곱하는 그 각각의 원소가 행이 2개이고 열이 2개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행렬도 행이 2개이고 열이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만들어지는 원소의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값은 이 곱하는 행렬의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값이랑 또 다른 곱해지는 그 행렬의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원소 값을 서로 곱해서 이제 3이 되고,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은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행렬의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이랑 두 번째 행렬의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을 곱해서 이렇게 300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행렬의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을과 또 이제 다른 행렬의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행렬의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곱셈, 그러니까 원소끼리의 곱셈을 텐서플로우에서는 이제 그냥 곱셈, 멀티플라이라는 이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덧셈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 행렬의 덧셈이나 아니면 뺄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함수로는 이제 add와 subtract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인자는 이제 두 개의 행렬을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A 행렬과 B 행렬을 더하라. 그러면 A 행렬의 행의 수와 열의 수하고 B 행렬의 행의 수와 열의 수가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행렬을 이제 서로 더하기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간단히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서로 더하기를 하면 각각의 원소들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6, 60.
그 다음에 A에서 B를 빼라. 그러면 빼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각각의 원소들을 빼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그냥 곱하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더하기나 빼기, 곱하기를 하는 행렬의 행의 수와 열의 수, 그러니까 차원이 서로 같아야 돼요. 서로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행렬에, 그래서 이 행렬의 행의 수하고 열의 수가 서로 다르면 오류가 발생하죠. 그런데 상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상수는 여기 이제 이 행렬에서 각각의 그 상수를 예를 들면 A 행렬하고 3을 더하라. 그 다음에 뭐 A 행렬에서 2를 빼라. 그러면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A 행렬이 1, 10, 2, 20 이렇게 돼 있으면 이 3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꿔주는 거죠? 이 A 행렬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소에다가 이제 A의 차원과 같도록 확장해가지고 각각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이제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4, 5, 13, 2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곱셈도 상수가 포함이 되면 그 상수를 곱해지는 행렬의 차원하고 똑같이 행의 수와 열의 수를 늘려줘 가지고 그 원소들에 대해서 이제 곱해 주면 됩니다.